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육아 부담으로 인한 숙련 인력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수요를 발생시켜 신규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양한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영아에 대해서는 만 1세가 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청기간이 지났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 개시 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노동부 장관은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의 월 평균 금액과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의 월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자가 그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로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란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네, 지금까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 혜택과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하신 점 많으시죠? 자, 지금부터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을 만나서 궁금한 점들 직접 들어봤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보육료를 다른 곳에 지원받고 있는데 유학비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유학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가지고 유학비를 지금 지원받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만약에 회사를 옮기거나 수입에 변동이 생기면 그때도 유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맞벌이 부부인데요. 남편이 자식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았는데 저도 자녀 양육비 공제를 또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보육수당을 받아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도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아학비의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후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의 소득 변동이 있을 시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여 소득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하며 관할 주민센터에서 재발급한 소득 인정액 증명서를 해당 유치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이 변동하여 지원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변경 결정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인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하여 남편이 기본 공제를 받았더라도 아내가 자녀 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법제처 홈페이지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영유아 보육법령 유용한 정보 되셨나요? 맞벌이하는 가정의 경우 영유아 1인당 보육비로 평균 65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결코 적지 않은 돈인데요. 물가는 높아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많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우리나라 모든 부모가 겪고 있는 고민일 텐데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법령 탐구생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알찬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